아니 사실 새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1월 1일에 저는 이제 그 타임스퀘어 물론 타임스퀘어 가진 않았고 가려면 기저귀 차고 가야 된다고 해서 기저귀 쳐야 돼 정말. 아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야 뻥치지 마 이랬는데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리포터가 거기 이제 타임스퀘어 볼드랍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 기저귀 찼냐고. 아, 정말? 그 인터뷰를 물어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니 나 오늘 뭐 아침에 물 안 먹고 와서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 이렇게 꺼내가지고 나 이거 준비해 왔다고. 그래서 차고 있냐? 차고 있다. 사람들이 차면 움직일 수가 없어. 맞아. 나올 수가 없고 나오면 못 돌아가. 못 들어가고. 어. 그러니까 이제 차고 서 있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TV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실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놀란 게 딱 기아 맞아요. 로고가 너무 선명하게 이 그 스폰서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텐데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그 공 위쪽이었나 이렇게 바라보는 쪽에 네, 기아라고. 그 바라보는 쪽에 있고 그리고 그게 또 타임스퀘어 볼드랍 하기 전에 이제 1시간마다 뭐 1시간 전입니다. 2시간 전입니다. 할 때도 이제 그때 폭죽 빵 한 번 터뜨리고 기아 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스폰서를 올해도 하면서 근데 언제부터 했는지 보니까 2021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기아가 3년 연속. 그 전에는 일본 기업들이 주로 많이 했다가 이제 약간의 그런 광고 비용을 조금 줄이면서 2019년에 캐피탈원이 한번 하고 2020년에 폭스바겐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뒤로 2021년부터는 기아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현대기아차가 미국 역대 최고 실적 나왔다고 나온 게 있는데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이 2023년 연간 판매량이 총 80만 1,195대, 전년보다 11% 늘었대요. 미국에서 역대 최대 연간 판매 기록이라고. 근데 주변에서 보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 미국에 여행 왔을 때랑 지금이랑 현대기아차의 수가 확연하게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럼 현대기아차 중에서 뭐가 제일 잘 팔리는지 혹시 가늠되세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현대차는 투싼이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별 전차중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이제 포드 F 시리즈고 투싼이 여기 10만 네, 그러니까 현대차 중에서는 투싼이 제일 많이 투싼이, 팔리는 걸로. 네. 10만 대. 그 다음에 엘란트라. 그 다음에 이제 기아에서는 스포티지. 스포티지가 그렇지. 제일 잘 그 뒷차량이 팔리고, 제일 그 다음에 기아 포르테. 그래도 미국 가정에서 잘 사는 가정에서 세컨카 정도로는 올라온 것 같아요. 미국 잘 사는 가정에서는 세컨카 아니라 포트카나 미국 잘 사는 집을 어떻게 보는 거야? 아니, 못 사는 집도 여기는 차 세대씩. 그 정도면 잘 살지 내 입장에서. 이제 현대 기아가 최근에 품질 이슈가 없고 굉장히 잘 팔리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전기차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환이 되는 경우에 문제가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비싼 값에 잘 팔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중국 여기는 이제 중국이 잘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됐고 그나마 다행이고 이익이 제일 많이 나는 시장에서 어쨌든 중국의 추격을 안 받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다른 나라 시장에서 막 들어오고 있어서 전기차를 밀고 비아디라든지 그게 이제 현대차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되겠죠. 거기가 이제 그거만 좀 잘 넘어가고 현대차도 전기차로 좀 지금 약간 전기차의 수요가 좀 확 올라가던 게 좀 꺾였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시간을 약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중국차에 대해서 유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어떤 보조금 이런 문제를 삼아서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대기차한테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기차로 빨리 트랜지션을 안 하면 거기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한국 정부가 좀 대응을 잘해서 우리 차들도 여기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좀 그런 거에도 좀 정부가 많이 나서서 맞아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맞아요. 수출이 100만 대 현대기아차 합쳐서 한국에서 여기 미국으로 온 차가 작년에 100만 대였다고 합니다. 100만 대면 우리나라 아마 국부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을 텐데 그런 것들에서 좀 우리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이제 뭐 보조금 준다고 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만
또 인정을 하게끔 뭐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게 엄청 강화돼가지고 아예 여기서 다 부품까지 다 생산해야 될 정도로 만들어놔가지고 그건 공급망 자체를 현대차도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꼭 그렇게만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기차 값이 엄청 비싸진다는 얘기고, 그럼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시간이 걸리게 느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고 있는 동안에 중국 업체나 이런 데들은 더 빨리 올라갈 거고, 여기서도 항상 그렇게 언제까지 때려 막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양측이 있죠. 보호주의라는 거는 항상 양측이 있어요. 보호를 해서 우리 시장을 우리 기업들한테 지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도태되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아무리 차가 중요한 산업이라도 여기는 신발과 같은 겁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차가 성인이 돼서 고등학교 정도 되면 다 자기 차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일부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 뭐 뉴욕 일부, 뭐 그다음에 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몇 군데 빼놓고는, 특수 지역 빼놓고는 다 미국인들은 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차가 이렇게 보조금 이렇게 해서 높게 장벽을 유지해서 비싸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아마 그 표로 나중에 다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기차 초기고 일부만 수요가 일부기 때문에 아직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안 그래도 차값이 팬데믹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뭐 차값을 높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미국 살면서 신발 없는 사람. 신발 없는 1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미중 그 무역 분쟁 뭐 이런 긴장이 처음 됐을 때는 우리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LG전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었잖아요. 중국 제품들이 쫓아오지 않는 사이에서 한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게 확실히 맞는 부분이 아니, 지금 있는 것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미국 시장,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수요가 있고 그런 시장에서 중국이 안 따라온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벌었죠. 만약 이 시장에서 그대로 했으면 벌써 삼성전자, 뭐 LG전자, 현대차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그걸 다 막았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피해 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제가 봐서는 현재로서는 이익 본 게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 되게 좋았어요. 여기 사실 뭐 법인장들 있잖아요. 다 물어보면 다 장사 잘 되고, 그리고 그 중국이 안 들어오면서 우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미국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뭐 마진이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넘버원 시장입니다. 홍해 지금 긴장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운임 지수도 엄청 지금 뛰었대요. 근데 이게 과연 또 인플레를 자극해서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걸로 이어질까라는 얘기도 요즘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계속. 제가 봐서는 뭐 크게 이게 뭐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의 소비가 옛날에 팬데믹 초기처럼 막 미친 듯이 지금 수요가 치솟고 모자란데 왜 물건이 안 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로 수요가 많이 갔고 상품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사정이고, 연말 쇼핑철이 지났기 때문에 4분기가 미국 전체 수요에서 거의 한 40%, 30%, 4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누면 25%씩 차지해야 되는데 미국은 4분기에 한 상품 수요가 한 40% 정도 지출, 소비 지출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게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게 결국은 공급하고 수요가, 공급이 줄고 수요가 많으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고 공급은 좀 느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아프리카 돌아오는 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가장 문제를 보면 뭐 그냥 미국은 그냥 가던 대로 가면 되는 건데, 이제 아시아랑 그 유럽 쪽을 이어주는 게 가장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유럽은 경기 침체니까. 물건 좀 덜 써도 돼. 중국도 그쵸. 사실은 중국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유럽을 잇는 건데, 둘 다 이제 서로 이제 물건이 남아들어. 분류비는 뭐 부업료나 기름값 때문에라도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컨테이너에서는 요새 뭐 물건을 엄청나게 싣기 때문에
그걸 뭐 개당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뭐 그렇게 많이 막 상품 가격을 확 오를 정도.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물론 이게 뭐 1년 넘어가면 다 그걸 감안해서 다시 가격을 산정하겠지만. 세일즈포스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 만든 회사잖아요. 처음 만들어가지고 뭐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이상한 PD도 저 너무 신기하다 저거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하고만 거래를 다 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지를 모르잖아요. 동네 자영업자만 해도 이거 사가는 사람이 어떻게 뭘 좋아하고 무슨 맛을 좋아하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세일즈포스에서는 고객 성향은 이렇고 어떤 집단이 사가고 이걸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주고, 그거 쓰기 좀 불편하면 뭐 이런 앱도 있고 저런 앱도 우리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내려받아 쓰세요. 그래서 약간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들이라는 게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뭐 삼성이나 뭐 여기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이 다 이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LG나 롯데 같은 데는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난 그 대표 사례에 들어가 있더라고, 신기하게. 그렇게 해서 어떤 회사인가 그때 이제 다 갔었던 거고, 거기 CTO가 약간 쇼하면서 이렇게 자기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 인공지능을 처음 자기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직접 만든 거라고 해요. 그걸 이제 오픈AI에서 만든 거랑 접목을 시켜서 자기들 구독 상품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쓰세요 하는 건데, 뭐 저희가 이제 그 상상 가능한 대로 만약 그 앱을 쓰면 뭐 어떤 고객에다가 내가 거래처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얘한테 보낼 이메일을 그냥 초안을 알아서 작성해주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 계약의 다음 단계로 예상이 되는 것들은 요건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또 구현도 해주고, 그게 이제 대부분 마케팅이잖아요. 이쪽 거의 마케팅이 나니까 이런 마케팅에 완전 집중돼 있거나, 그것만 아니고 회계 관리 쪽도 회계 서비스하는 회사에서도 연락처까지 다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 누가 얼마나 자주 자기하고 컨택을 하는지도 보여주는 거. 대단한 기업인데 B2B라서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았었던. 처음 듣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이 회사랑 다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딱 두 가지더라고요. 이 회사가 주가가 작년에 거의 2배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인공지능을 정말 적시에 잘 썼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잘랐고, 비용 절감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행동주의에서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원래는 이 회사 되게 특이하게 사람을 안 자른대요. 자기가 오라클에 있다가 하와이에 휴가 갔는데 그 하와이에 있던 사람들이 오하나라는 문화로 하나 되는 게 난 좋아서 그걸 기업의 문화로 정했다. 그래서 여태까지 웬만하면 사람 거의 안 자르고 자기들 직원들도 막 가족처럼 세일즈포스 빌딩, 본사 빌딩에 가면 꼭대기에 그래서 직원들 행사도 거기서 정기적으로 하고 막 그런 문화였대요. 그래서 안 자르다가 행동주의가 너네 돈 안 벌고 뭐 하냐 해서 지난해 처음 자르고, 그러니까 수익이 좀 늘어난 데다가 인공지능을 하면서 구독 모델 가격이 또 올랐어요. 이번에 안 쓸 수는 없는 거 당연히 쓸 건데 인공지능 얹어주는 건데 한 몇 달러 더 내라. 그러면 이제 기업체는 몇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그 구독 비용 증가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른 거더라고요. 준비된 회사는 너무 우리는 몰라가지고 못 사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저희는 이미 다 쓰고 있는 셈이에요. 사실 세일즈포스를 저희는 안 쓰지만 가령 이제 뭐 LG생활건강에서 하는 제품들인데 그것들을 저희가 뭐 화장품도 쓰고 뭐 치약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제품들 중에 뭐 이런 소비자군이 좋아하는 색상은 이런 거더라. 뭐 여성이면 뭐 색조 화장품은 요새는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데이터 같더라. 분석을 뭐 그런 것까지 해주는 해주는 거니까 이미 저희는 그걸 통해서 강제로 이 트렌드에 동참하는 거고, 기업은 그걸 쉽게 조금 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안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되게 신기한 게 이번에 AI 하면서 광고도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광고 시안을 이제 광고주가 이거 달라고 하면은 이제 막 광고 기업들 막 쥐어 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뭐 자동차면 이 자동차의 소비층에 맞는 광고 시안을 AI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이미지와 영상 요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를 이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사실 최근에 구글이 이제 광고 부문 줄인 것도 어떻게 보면 AI가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다 학습을 해서 그 회사에 딱 정확하게 맞는 어떤 컬러,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단 초벌을 해주니까 거기 이제 광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제일 좀
신기한 게 예전에 사람들이 AI를 떠올릴 때는 AI가 뭔가 로봇이나 어떤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좀 더 고차원의 예술적인 일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손발이 돼가지고 뭐 잡일 막 이런 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AI가 막 이렇게 생활 속에 막 펼쳐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지금 작가 그리고 그림, 네. 그림, 생성형 그림, 뭐 디자이너, 아니면 광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와,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좀, 뭐랄까, 맞아. 무의미한가라는 되게 생각도 그렇다. 좀 들어요. 되게 네. 인사이트 있는 얘기.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지금 기자. 그래서 작년에 그 미국 작가 파업한 것도 AI가 다 연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진짜 일반 우리가 뭐 접하는 뭐랄까 진짜 노동, 서비스직 이런 것들은 절대 대체가 안 되고 정말 앉아가지고 막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AI가 오히려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제 개편을 하죠. 개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전화의 중심에 서 있는 김종학 선배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일단 흡수합병이 되어서 나수지의 미나리 아니에요. 몸값을 좀 더 받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혼자 하는 게 뭐 장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렇게 댓글 달아도 제대로 반응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같이 저희가 하면서 한쪽은 이제 시장도 보고 한쪽은 거시경제 얘기도 하고 뭐 잡다한 얘기 둘이 하면 뭐 별일이 또 있을 테니까 그런 농담도 주고 받으면서 조금 이 코너도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요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장을 한 번에 정리하기도 편하고 또 그거로 너무 사실 길어지거든. 3시간에 저희가 오전장을 다 할 건데 그건 너무 길고 난 다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딱 줄여서 엑기스 버전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걸 보시고 그것도 다 못 보겠다. 나는 진짜 그냥 하나만 볼래. 그러면 제가 하는 5분만을 또 합니다. 딱 5분만 하고 말 길면 제가 좀 말을 길게 중원본 할 때가 있는데 그럼 가차없이 두 PD분이 잘라주시기 때문에 갑자기 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5분 띠 그러면 끊기는 거야? 그런 맛으로 이제 선배 막 말하다가 갑자기 딱 끊기고 이런 저를 거예요. 혼내주시면 제가 좀 더 이렇게 다듬어서 하고 그러고 나서 장을 이제 그래도 깔끔하게 이 깊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그건 저희 딱 한 분밖에 없죠, 여기. 김현석 선배가 딱 진행하는 월라우로 여러분이 하루를 딱 모든 장을 깨끗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지금 조금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준비 열심히 해서. 맞아요. 미나리는 좀 실시간, 그러니까 이제 장을 계속 보고 싶은 분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뭐 지표가 발표가 됐다든지 보통 오전에 많이 발표되니까. 네, 오전 그거 8시 이제, 반, 10시 현지 시간 이러니까. 그때 이제 띵 하면 바로 그때 이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지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현장성은 아니고 속보성을 강화하는 좀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